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계획은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에 캐나다 이민문이 더 넓게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캐나다 정부는 이미 2025년에서 2027년 이민 수준 계획 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수용 목표는 2025년 39만 5천 명에서 2026년 38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36만 5천 명으로 점차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 수치는 이민 확대보다 이민 안정화 쪽에 가까운 신호입니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re not closing the doors to immigration, but we are managing the flow to ensure housing and services can keep up. 우리는 이민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주택과 사회 서비스가 따라갈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문이 닫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란 뜻이죠. 또한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임시 체류자 Temporary Residence 비율을 캐나다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 비자, 워크 퍼밋, LMIA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양면적입니다. 정부는 균형 있는 이민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균형이 당신에게 기회일지 장벽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IRCC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 PR 파스웨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캐나다입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계획은 어디쯤에 있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맞을까?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민의 풍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잠시 내려놓고 2026년을 향한 현실의 숫자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이민 구조는 지금 균형을 다시 계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민은 필요하지만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택, 의료, 교육 모두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캐나다의 임시 체류자 수는 약 3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불과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 정부는 이민의 질적 관리 퀄리티 컨트롤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migration must remain sustainable not only for newcomers, but for Canadians who welcome them. 이민은 신입 이주민뿐 아니라 그들을 맞이하는 캐나다인들에게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 말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민자는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를 다 받을 수는 없다. 이제 그 결과는 현실의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NP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할당량 감소. 2025년 기준 온타리오 1,750명, BC 4,000명, 서스케차원 3,600명 수준에서 2026년에는 다소 감축 예정. 엑스프레스 엔트리 컷오프 상승과 불규칙한 드롭. 최근 3개월간 평균 CRS 컷오프는 약 511점으로 상승. 학력, 언어, 경력 모두 강화되는 추세. 국제학생 비자 발급 제한. 학업 이민 경로를 준비하던 유학생 중 약 25%가 비자 발급 지연 혹은 거절을 경험. 이 숫자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여전히 있지만 통로는 좁아지고 있다. 많은 지원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민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민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뿐입니다. 무작정 신청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 주정부가 어떤 산업과 인력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민 경로가 지속 가능한지를 읽어야 합니다. 2026년에 캐나다 이민은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준비의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6년 캐나다 이민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문이 넓지 않다는 것도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이 좁다는 것과 닫혔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민의 방향은 변하고 있을 뿐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올해 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Canada's future relies on newcomers who fill essential roles and strengthen communities. 캐나다의 미래는 필수 인력을 채우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지역 기반 이민 레저널 이미그레이션과 직종 맞춤형 프로그램 타겟티드 파스웨이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N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1은 2026년까지 연장되고 AIP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은 신규 산업군을 포함해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IRCC는 Economic Mobility Pathways Pilot EMPP를 통해 숙련 인력, 난민, 저소득 국가 출신 인재의 영주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와 산업 중심 지역에서 기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데이터 기반 전략 세우기, PNP 할당량, 엑스프레스 엔트리 추첨 기준, 주별 우선 직종 리스트를 분석하세요. 어디서 누가 필요로 하는가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지역 이민 경로 적극 활용하기. RNIP, AIP, BC텍 스트림 등은 경쟁률이 낮고 현지 취업 연계가 빠릅니다. 특히 중소도시 이민은 영주권 정착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실질적 선택입니다. 3. 꾸준한 언어 경력 준비. CRS 점수가 불안해도 CLB 75 수준의 언어 점수와 캐나다 경력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언어와 현지 경험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가려는 길이 닫힌 문이 아니라 새로운 통로로 이어진 길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죠. 캐나다 이민의 문은 더 정교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사람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이민의 시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준비하는 당신입니다.